안녕하세요. 학생, 학부모 여러분. 오늘 강의를 맡은 조미정입니다. 오늘은요, 인문계의 특성화 학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릴 텐데요. 1부에서는 취업 환경의 변화와 준비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2부에서는 인문계열의 특성화 학과가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요. 각 학과의 특징이나 혜택, 그리고 진로, 준비 방법에 대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요즘 취업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말들은 많이 하는데요. 아직 우리 학생들 학과 진로에 대해서 결정을 못한 학생들이 있다면 오늘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많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시작하겠습니다. 네, 1부 시작해 볼까요? 1부의 강의 주제는요, 취업 환경의 변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혹시 여러분, 문송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이건 요즘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신조어라고 하는데요. 문과여서 죄송합니다 라는 뜻이랍니다. 문송이요. 그만큼 인문계 학생들의 취업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단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014년 교육 기본 통계에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서 그 심각 정도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우선 인문대를 졸업한 학생들 취업률을 보니까요. 45.5%입니다. 이것은 2명 중에 1명도 취업을 못한다는 것으로 조사된 거고요. 다른 단과대 취업률을 살펴보면요. 사회대의 경우는 54.1%, 공과대는 65.6%, 의학대는 72.1%로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계열의 졸업생은 많은데 상대적으로 취업률은 낮다, 이렇게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보충 자료들을 보면요. 이런 인문계열 취업난이 명문대 학생들도 비켜갈 수는 없다라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2014년에 조선일보에서 발표한 2014 취업전쟁 보고서를 살펴보면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데요. 예를 보면서 살펴드릴게요. 우선 서울대 국어국문학과를 졸업 예정인 A 학생은요. 학점이 4.3점 만점에 3.7점, 토익은 910점, 오픽이 IH 등급, 태셋 1급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요. 공모전에서도 입상한 경력이 있고 컨설팅 회사에서 6개월간 인턴 경험을 가지고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 학생이 15개 기업에 지원서를 냈는데요. 결국 2곳에서만 서류가 통과가 됐고요. 이것도 인적성에서 모두 탈락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면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예정인 D 학생 역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는 학생이지만 20개 기업에 지원서를 넣은 결과 5곳 서류가 통과됐고요. 이곳 중에서 4곳은 인적성이 탈락되었다는 그런 보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스펙만 좋아서 취업이 될 수 있는 거는 아니구나. 이제 그런 시대는 지나갔나 보다. 결국 기업이 요구하는 인재는 스펙뿐만 아니라 직무에 대한 이해와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느냐, 이것에 따라서 취업이 결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 정부는요. 1월 20일 업무계획 발표에서 2020년까지 공학이나 의학 등 인력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정원을 2만 명 이상 늘리고 사회 수요 맞춤형의 대학 교육을 강화하도록 그렇게 발표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들은요, 이런 기업 또는 정부의 계획에 맞춰서 취업에 대한 준비도 해줘야 될 텐데요. 그걸 위해서 몇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변화하고 있는 직업의 환경을 이해하고 유망한 직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자신의 적성과 진로에 맞는 학과를 선택하는 거겠죠. 마지막으로는 단순히 그냥 스펙만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요구하는 채용 조건에 맞는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직업의 환경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건데요. 직업의 환경, 즉 기업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작년 4월에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향후 10년간 직업 트렌드를 화면 보면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년 후에 직업 트렌드는 어떻게 바뀔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선 고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 직종으로는요, 엔지니어 및 전문직, 환경 및 신재생에너지 관련 직종, 그리고 창조산업 관련 직종, 미용 및 건강 관련 직종, 안전과 치안, 보안에 관련된 직종, 그리고 개인 서비스 및 반려동물에 관련된 직종으로 뽑았고요. 생산 노동직의 고용은 감소될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인문계 학생들하고 관련 있는 것들을 좀 살펴보면 경영 컨설턴트라든가 유치원 교사, 그리고 임상심리사라든가 사회복지사는 고용이 앞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나라 412개 직업을 대상으로 한 10년 후 전망 좋은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2014년 11월에 발표한 건데요. 20개, 상위 20개 전망 좋은 직업인데요. 문과가 선택할 수 있는 직업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4위에 보면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 5위에는 사회복지사, 8위에는 경영 및 진단 전문가, 13위에는 상품 기획 전문가, 그리고 14위에는 판사 및 검사, 15위에는 보험심사원 및 사무원, 이렇게 등재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대가 변하면서 순위는 변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능원 사이트를 들어가서 참고조수로 계속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앞으로의 트렌드, 즉 고용이 증가할 직업 분야가 어느 분야이고 앞으로 전망 좋은 직업이 어딜지를 보면 이 두 가지의 내용이 결국은 연결되어 있는데요. 자, 아무리 좋은 직업, 앞으로 전망 좋은 직업에 대해서 살펴보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우리 학생의 진로 적성하고 맞지 않다면 아무리 유망한 직업이라 하더라도 결국 우리가 선택해서 끝까지 이루어 나가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두 번째 조건이 나의 진로 적성과 맞는 직업과 학과를 선택하는 건데요. 물론 여러분들 뭐 직업에 대한 조사도 많이 해봤을 거고요. 자신의 직업 취향에 대한 성향 검사도 아마 많이 해봤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직업과 학과를 선택할 텐데요.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음 자료는요, 한국고용정보원에서 2014년 2월에 발표한 2011 대졸자 직업 이동 경로 자료입니다.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대학을 가면서 정한 학과하고 과연 직업하고 얼마나 일치되는지를 살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인문계, 특히 인문대 학생 같은 경우는 전공의 일치도보다는 전공이 직업하고 일치되지 않는 비율이 47.5%로 가장 높았고요. 교육계열하고 의학계열이 전공과 직업의 일치도가 76% 이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한 전공과 직업이 일치하게 되는 경우는요, 월 평균 소득이 16만 원 정도 더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고요. 직장에 대한 만족도도 역시 높게 나타났다고 하네요. 따라서 이 직업과 본인의 학과가 일치된다, 만족도가 그만큼 높아진다는 뜻은 결국 직업에 또는 직장을 선택하고 난 이후에도 이직률이 적어진다는 것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고 우리 학생의 전공 적성과 맞는 학과를 선택하시고 또 그것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서 돈도 벌고 행복한 생활을 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에게 맞는 직업 그리고 학과 선택에 대한 부분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더 중요한 건 그러면 나는 이제 나에게 딱 맞는 이런 직업을 선택했고 이제 그런 기업체에 취직하고 싶어 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우리를 뽑아주는 기업은
어떤 특징을 가진 학생들을 인재로 선발할 것인지를 모른다면 사실 취업이 어렵겠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기업이 어떤 직원들을 채용하려고 하는지, 그 경향의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고용정보원에서 작년 12월 11일 날 발표한 최근 채용 경향 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요즘 기업들은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중심으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즉 NCS라고 하는 기준에 대한 기반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스펙을 초월하자라는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펙보다는 능력 중심의 채용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과 기업의 인사 담당자들의 생각이 좀 다른데요. 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토익이나 자격증 같은 이런 스펙을 준비하는 쪽으로 중심을 모으고 있다면, 오히려 기업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그런 스펙은 업무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필수 기본 요건이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준비성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요. 따라서 준비하는 사람과 뽑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관심도가 지금 다르다면 사실상 불합격을 맞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국내의 주요 그룹들은 과연 채용 변화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1월 전국경제인연합회에서 주요 21개 그룹 대졸 공채 제도를 분석한 결과인데요. 탈스펙 채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요.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20개 기업에서는요. 지원 서류에 학점, 어학 성적, 자격증, 그리고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는 삭제하거나 간소화하도록 했고요. 또 롯데나 포스코, GS, 현대중공업 등 10개 그룹은요. 면접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학교나 전공 등에 대한 신상 정보를 가리는 블라인드 면접을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그룹의 변화뿐만 아니라요. 정부에서 2015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학벌이나 스펙이 아닌 능력으로 평가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 NCS를 기반으로 하는 채용을 공공기관으로부터 선도적으로 대폭 확대하도록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5년에는 130개 공공기관에서 이 NCS를 기반으로 채용을 실시했는데요. 올해 지난 1월 20일 국민행복 분야 업무 보고에 따르면 올해에는 230개 공공기관에서 NCS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을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죠. 또한 모든 특성화고나 마이스터고에서는 이 NCS 기반 교육과정을 적용하게 되어 있고요. 전문대학에서도 NCS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지금 아마 좀 생소하게 느낄 수 있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 NCS라는 이 관련 정보는요. www.ncs.go.kr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그 상세한 정보를 알 수 있고요. 또한 분야별 노동시장의 현황이라든가 교육훈련 현황 자료, 자격 현황, 그리고 해외 사례 분석까지 상세하게 있으니까요.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직업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좀 탐색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 NCS에 포함되어 있는 것 중에 저희가 사례를 가지고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직업군, 특히 우리 문과 학생들이니까요. 경영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영관리 직군 중에서 인사조직 직무에 관련된 분야를 가지고 이 NCS 사이트에서 무엇을 살펴보면 좋을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인사조직이라고 하는 이 부분은
대분류는 경영회계 사무를 클릭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그리고 중분류로는 총무 인사, 그리고 소분류에 인사 조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세 분류 인사를 들어가면 거기에 필요한 업무 능력이 나와 있는데요. 직무에 필요한 능력 단위는 인사기획, 직무관리, 인력 채용, 교육훈련, 임금관리, 퇴직관리 등 다양한 업무 능력이 있다는 걸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싶은, 나중에 직업으로 취하고 싶은 분야가 어디인지를 쭉 이렇게 클릭해서 들어가다 보면 세부적인 업무 능력이 무엇인지가 상세히 나와 있으니까 단순히 나는 그 일을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이러한 직업을 선택하게 되면 이러한 업무 능력을 필요로 하는구나를 꼭 살펴보시고 그 직무 능력이 과연 나와 맞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든지 습득할 수 있는 부분인지, 또 고등학교 때 또는 대학교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준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미리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이러한 업무 능력이 필요한데 이 업무 능력을 기를 수 있는 교육훈련 현황에 대한 분석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훈련 현황 분석을 들어가 보시면요. 교육기관, 즉 훈련기관이 나와 있고요. 관련 교과 과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무 인사에 관련된 인사 조직을 공부할 수 있는 4년제 주요 대학은 153개 대학이 있습니다. 대부분 경영학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전문대학도 112개 대학이 있고요. 특성화 고등학교 15개 고등학교, 그리고 사업주 단체도 있네요. 자, 교과 과정은요. 인사조직과 관련된 학과는 경영학과라고 볼 수 있으면 됩니다. 따라서 대학교에서 경영학과를 들어가신 다음에 기초 과목으로 경영학이나 경제학 원론, 경영통계, 마케팅, 조직행동 등을 배우면 되고요. 심화 과목으로는 재무관리, 생산관리, 인적자원관리, 경영관리, 조직변화 등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또 전문대학에서도 기초교육 과목으로 회계원리, 조직행동 등을 배울 수 있고요. 심화 과목으로 국제경영전략이나 마케팅, 시스템 분석 및 설계, 정보통신 경영 등을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대학을 들어가서 학과를 선택하고 나중에는 본인이 전공을 따로 선택해야 되는데요. 자신이 원하는 직업군이 필요로 하는 이런 교육 과정을 누가 경험을 하고 학습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나중에 채용할 때 결국은 물어보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관련 없는 과목만 많이 듣고 본인이 가게 되면 결국 취업에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걸 꼭 확인하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다음은 또 직무 능력에 따라서 필요한 국가 자격증 현황도 있는데요. 자격 현황 분석을 들어가 보시면 국가기술 자격 현황이라든가 또는 공인 민간 자격 현황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인사조직에 필요한 자격증으로는요. 경영지도사라든가 공인노무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인민간 자격 현황으로는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관하는 ERP 정보관리사라는 자격증도 있으니까요. 만약에 대학에 가서 필요하다면 이런 자격증을 따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 NCS를 기반으로 하는 직무 능력별 능력은 뭐고, 또 관련된 대학의 학과, 그리고 교육과정은 무엇이고 필요한 자격증은 무엇인지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NCS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하는 기업들의 입사 원서는 무엇인지 한번 봐볼게요. 즉, 이 입사 원서를 본다면 기업체가 무엇을 평가하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 입사 원서는요, 대부분 인적사항이나 그리고 교육사항, 그리고 직무 관련 자격사항, 경력사항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요. 우선 인적사항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지원 분야가 뭐냐, 생명, 생년월일, 현주소, 연락처를 기재하고요. 졸업한 대학이나 학과명은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이 교육사항에 대한 부분인데, 학교 교육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경험했습니까? 라는 걸 질문합니다. 이 질문 내용을 보시면 결국
내가 지원하는 직무 능력과 관련된 교육 과정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를 묻는 것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자격증에 대해서 기술되어 있죠. 국가 자격증이나 공인 자격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직무하고 관련된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본인이 금전적인 어떤 보수를 받고 인턴 사원이라든가 이런 경험을 그 관련된 직무 분야의 경험을 했느냐, 아니면 보수는 받지 않았지만 비슷한 근무를 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상세하게 적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이 NCS를 기반으로 해서 채용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무슨 대학 나왔느냐, 학점이 몇 점이냐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본인이 희망하는 직업군, 그 직무 능력을 얼마나 대학 때 잘 교육받고 경험하고 터득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집중적으로 관심 있게 살펴본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어쩌면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거 직업에 대해서 나는 아직 대학생도 안 됐는데 너무 먼 얘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각종 체험 활동, 진로 활동들을 하면서 나는 나중에 나의 진로 희망은 이런 거야 라고 정해두고 관련된 활동들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신의 직업하고 딱 맞는 체험 활동을 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비록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그런 활동을 통해서 나중에 내가 필요로 하는, 즉 직무 능력에 필요한 그런 능력들을 이런 관련이 없는 활동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키울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고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소개해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1학년, 2학년 때 했던 활동들 그 속에서 내가 나중에 이런 직업을 선택할 텐데 거기에 필요한 직무 능력에 얼마나 부합된 그런 것들을 얻어낼 수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관찰하는 그런 겨울방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부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2부는 본격적으로 인문계열 특성화학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전에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고요.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시 상담을 신청하세요. 우선 검색창에 상담받고 대학 가자를 검색하고 메인 홈페이지에 입시 컨설팅란을 클릭합니다. 신청 양식을 확인한 후 신청하기를 클릭. 절차를 확인하고 신청하기를 클릭합니다. 이용 동의와 가입 정보를 작성한 후 신청 양식에 따라 작성하면 완료.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수준 높은 대입 컨설팅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네, 1부에서는요, 변화하는 취업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2부에서는요, 인문계열의 특성화 학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각 학과의 특징 및 혜택, 그리고 진로 준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특성화 학과라는 게 무엇일까요? 특성화 학과 그러면 결국 대학에서 특정 분야의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장학금도 주고 연수기회도 주는 등 다양한
다양한 혜택을 함께 주면서 전문 지식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아주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학별로 이 특성화 학과의 기준이나 혜택 이런 것들은 좀 다양하지만 기본적으로 좋은 혜택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이 아주 좋기 때문에 우리의 적성과 맞고 또 취업과 연결될 수 있다면 훨씬 더 잘 준비해서 갈 수 있으면 우리가 입시 준비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선 주요 대학의 특성화 학과가 무엇이 있는지 표를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주요 대학의 특성화 학과입니다. 국민대학교의 경영대학, KIS 학부, 그리고 동국대 바이오시스템대학, 성균관대학교의 글로벌 경영, 경제 리더, 소프트웨어, 글로벌 바이오메디컬 엔지니어링 학과가 있고요. 연세대학의 글로벌 융합공학부가 있습니다. 이화여대에는 스크랜튼 학부, 융합학부의 뇌인지 과학 전공, 그리고 중앙대는 글로벌 금융전공, 국제물류학과, 공공인재학부, 산업보안학과, 융합공학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소프트웨어 전공의 7개 전공이 있고요. 한국외대에는 LD학부, LT학부, 바이오메디컬 공학부가 있고요. 한양대는 다이아몬드 세븐의 미래자동차 소프트웨어, 융합전자공학, 에너지공학, 정책학과, 파이낸스 경영, 행정학과 등이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물론 특성화학과는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더 조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인문계열의 특성화학과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했으니까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인문계열의 특성화학과를 좀 조사하다 보니까 분야를 몇 가지로 좀 나눠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인문계열 특성화학과를 경영금융, 그리고 행정법, 융합자유전공, 국제학, 물류통상, 콘텐츠 광고 미디어, 관광호텔 이렇게 7개 분야로 나눠봤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좀 보시면요. 경제금융 같은 경우 대학별로 가천대, 국민대, 성대, 인하대, 또 행정법은 로스쿨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정책 학과들도 있고요. 융합자유전공, 국제학, 물류통상에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또 콘텐츠는 우송대 글로벌 미디어 영상, 관광호텔에 관련된 이런 분야들도 특성화 학과로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학별로 여러 가지 특성화 학과들이 있는데요. 이 모든 걸 오늘 다 살펴볼 수는 없고요. 분야별로 핵심적인 대학 몇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경제금융 분야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대 경영학부 글로벌 금융 전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중앙대 경영학부 글로벌 금융전공입니다. 2011년에 개설됐고요. 여기는 2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하나는 금융전문가 트랙과 재무회계 전문가 트랙 2개로 나눠져 있으니까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교육과정으로는 경제경영이론학습, 수학통계학 도구 습득, 그리고 재무금융 및 회계 핵심 전공 교과를 이수하고요. 다양한 실무 지식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 진로 및 취업률을 살펴보면요. 회계사나 금융기관, 은행, 증권회사, 금융 관련 연구소, 외국계 기업, 대학원에 진학할 수 있고요. 취업률은 95.9%로 2015년에 나타났고요. 장학금 및 특혜로는요. 수시와 정시가 조금 다릅니다. 수시에는 학생부 종합전형 탐구형, 논술전형 합격자 중에서 수능 성적 상위 50%인 자는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하고요. 정시 같은 경우는 일반 전형 합격자 전원 4년 전액 장학금을 지원합니다. 자, 이제 어떤 방법으로 우리 학생들을 선발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017학년도 기준입니다. 우선 수시에서는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67명을 선발하지만 여기에 있는 이 67명은요. 경제경영대학을 통합으로 선발하는 인원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경쟁률은 5.08대 1이었습니다. 전형 방법은 교과 70에 비교과 30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국어, 수학, 영어, 사회 탐구 중에서 3개 등급 합이 6,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최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원 가능한 내신 성적은 교과 전형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평균 등급이 1.2등급 이내는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다빈치형 인재와 탐구형 인재인데요. 다빈치형 인재는 92명, 그리고 탐구형 인재도 150명. 이 인원은 마찬가지로 경영학부 통합 인원입니다. 자, 글로벌 경영 금융의 경쟁률 다빈치 인재는 6.4대 1, 탐구형은 4.41대 1이었습니다. 다빈치형 인재는 서류로 1.5 내지 3배수를 선발하고 난 이후에 면접을 보는 전형이고요. 탐구형 인재는 면접 없이 서류 100%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출된 서류를 살펴보시면 학생부 자기소개서, 교사 추천서이고요. 면접에 있어서는 학업 준비도, 그리고 인성 및 의사소통 능력, 서류의 신뢰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개인별 심층 면접입니다. 따라서 여기 면접에 있어서 학업 준비도에 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결국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글로벌 금융 전공에 적합한 그런 학업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으로 226명 경영경제대학 통합 인원입니다. 글로벌 금융 전공은 36.7대 1이었고요. 전형 방법으로는 논술 60, 교과 20, 비교과 2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요, 4개 영역 중에서 3개 등급함 6,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시입니다. 정시에서도 선발하는데요. 기존에는 가군에 없었는데 2017학년도에는 가군에서 11명, 나군 15명, 그리고 다군은 통합으로 166명을 선발합니다. 수능 100% 전형이고요. 반영 비율은 국어 30, 수학 30, 영어 30, 그리고 탐구가 10%입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의 비중이 높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을 줍니다. 따라서 전년도 합격 가능 표준 점수 성적대를 보면 522점 정도 됐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차질 없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또 경영금융 분야 중에서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2009년에 개설했고요. 국내 대학 중에서 증권사 CEO 배출 4위, 그리고 베스트 애널리스트는 4위, 이렇게 특징이라고 보여지고요. 교육과정은 경영학, 그리고 재무금융전공, 그리고 경제학 및 수학과 관련된 교과, 그리고 미국 금융공학 석사과정에 맞춰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네요. 따라서 나중에 유학 준비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을 보면요. 은행, 증권사, 보험사의 펀드 매니저라든가 애널리스트, 금융공학 전문가, 그 다음에 CPA를 준비할 수도 있고요. 취업률은 90% 정도 된다고 합니다. 자, 장학금 및 혜택은요. 수시 정시 모두 합격자 전원 4년 전액 장학금을 주고요. CFA 고시반 입반 우선시 입반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주고요. 그 다음에 본교 동일계열 일반 대학원 석박사 과정을 진학할 때에는 장학생 우선 선발의 자격도 주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입시에서 어떻게 뽑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양대 파이낸스 경영학 수시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5명 선발하는데요. 전년도 경쟁률은 6.4대 1이었네요. 우선 1단계는 교과 100으로 3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에서 면접을 보게 됩니다. 자, 면접 방법으로는 학생부에 기재된 내용을 확인하는 인성 면접, 그리고 2인 이상의 면접관과 질의응답을 10분 정도 한다고 했으니까요. 본인 학생부 기록사항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일반으로 파이낸스 경영학 20명을 선발하는데요. 전년도 14.43대 1로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학생부 종합평가 100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 외에는 뭐 자소서나 이런 거 내는 거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학교생활기록부에 얼마나 파이낸스 경영학에 관련된 준비 정도가 충실한지를 낱낱이 살펴볼 수 있어야 되니까요. 학생부 작성에 굉장히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은 논술입니다. 논술 전형으로 6명을 선발하는데요. 전년도 경쟁률 보시면 103대 1이에요. 깜짝 놀라시겠죠? 자, 전형 방법은 논술 60에 학생부 종합평가 40입니다. 논술 전형이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다는 거, 그만큼 논술에 대한 변별력도 상당히 높다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합격한 학생들의 논술 평균 성적을 보시면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90.9점 이상 정도 맞았을 때 합격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고요. 다음은 정시입니다. 가군에서 10명 선발하고요. 전년도의 경쟁률은 4.8대 1이었습니다. 수능 100이고요.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반영 비율은 모두 25%로 동일하고요. 한국사는 3등급까지 만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전년도 합격한 학생들의 100분위 평균을 보시면 96.4% 정도니까 적어도 1등급 이상은 맞아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경영금융에 관련된 특성화학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이번에는 나는 나중에 로스쿨을 갈 거야. 그래서 판검사, 변호사가 될 거야. 또는 행정고시를 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래서 행정법 분야에 대한 특성화학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균관대학교 글로벌 리더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성균관대 글로벌 리더학은 2012년에 개설됐고요. 법무 트랙, 법 전문가를 양성하는 트랙과 정책학 트랙, 고위공직으로 진출하려는 요 두 가지 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행정학, 법학, 정책학, 경제학, 정치학 분야의 다양한 융복합 교과를 이수하도록 되어 있고요.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을 보시면 고위공직자, 예비법조인, 국제기구 전문가, 정치인, 교수, 학자,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 진로가 결정되고요. 취업률은 75% 정도입니다. 여기서 취업률이 낮은 이유는 이거는 고시를 봐야 되거나 하는 부분 때문에 졸업과 동시에 100% 다 고시에 합격하진 않겠죠. 그래서 취업률이 좀 낮아 보이기는 하지만 얼마든지 더 높은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장학금 및 혜택을 보시면 수시 같은 경우는 학생부 종합전형 입학 성적 상위자 4년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요. 입학생 기숙사 시설 우선 배정 및 지원금을 지급해 주고요. 국가고시 및 로스쿨 진학 프로그램을 제공해 줍니다. 정시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입니다. 국어비, 수학, A, 영어 표준 점수 합이 403점, 그리고 사탐 1개 과목 1등급이면 4년 전액 장학금에 학업 지원비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요. 대학원을 진학할 때에는 전액 장학금을 준다고 합니다. 자, 선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자, 수시에서 글로벌 리더학은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 선발합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30명이고요. 전년도 성균 인재 전형의 경쟁률은 9.17대 1입니다. 2017학년도는 바뀌었다는 뜻입니다. 글로벌 인재 전형으로요. 자, 전형 방법은 서류 100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서류는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니까요. 준비 철저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서도 선발을 합니다. 논술 우수자 전형으로 30명 선발하는데요. 전년도 경쟁률은 41.37대 1이었습니다. 논술 60에 학생부 40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서 세계 등급 합이 5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 이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논술 전형이지만 합격 가능한 학생들의 내신 성적대를 보면 1.9등급 이내 정도 되니까요. 결국 이 학업 능력이라는 것이 내신과 논술이 무관하지 않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시입니다. 정시는 나군에서 선발하고요. 20명입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3.26대 1이었고요. 수능 100으로 선발합니다.
국어, 수학, 영어 반영 비율이 30%고 탐구가 10%입니다. 그리고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준비 전략은요. 전년도 합격 가능한 수능 표준 점수를 보시면 527점 정도 되니까요.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로스쿨을 준비하거나 또는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한 특성화 학과에 대해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힘드시죠? 계속해 볼까요? 다음은 융합, 자유전공 분야에 대한 부분인데요. 서강대학교의 아트앤테크놀로지 학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 및 교육과정을 보시면요. 우선 2011년에 개설했습니다. 프로젝트 중심의 체험학습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데요. 교육과정을 살펴보시면 창의적 기획, 스토리텔링, 가치 창출과 관련된 인문학, 그리고 감성 표현, 아트, 미디어, 디자인, 콘텐츠와 관련된 문화예술, IT 융합 기술의 구현 및 IT 융합 기기 신제품 개발과 관련된 공학, 즉 인문학과 문화예술과 공학, 이 세 가지가 모두 융합된 그런 학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 이후에 취업 가능한 진로를 살펴보면요. 콘텐츠 및 IT 관련, 문화예술 관련, 기획, 홍보, 창업, 국제협력 교육 관련 교육 및 연구 분야 등으로 졸업 후에 진로가 결정되어 있고요. 취업률은 대학에서 아직 발표하지 않았네요. 자, 장학금 및 혜택입니다. 수시에서는요. 최우수라고 해서 8학기 등록금 전액 및 당해 학기 기숙사 입사 보장, 그리고 모집 인원의 20%인 우수자는 입학 당해 학기 등록금 지급 및 기숙사 입사, 정시에는 성적별 장학금 제공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해마다 이 기준에 대해서 이 대학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장학금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선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전형 자기주도형입니다. 5명을 선발하고요. 전년도의 경쟁률은 20.40대 1이었습니다. 서류 100%이고요. 수능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에다가 선택적으로 활동 보충 자료도 제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요. 혹시 자기소개서나 학생부에 기록되지 않는 또 다른 어떤 활동에 대해서 본인이 추가적으로 낼 것이 있다면 이 활동 보충 자료에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알바트로스 특기자인데요. 25명을 선발합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18.24대 1이었고요. 1단계는 서류 100%로 2 내지 5배수를 선발하고요. 2단계는 1단계 성적 80에 면접 20입니다. 마찬가지로 제출 서류는 학생부 자기소개서 추천서 활동 보충 자료이고요. 면접은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다면적 사고력, 학업 능력,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학과의 특성을 보면 인문자연 할 거 없이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과이기 때문에 단순한 그냥 공부를 잘하는 학생보다는 정말 다면적 사고 능력을 가진 학생을 선발하는 전형이기 때문에 자신이 그 분야에 적합한지에 대해서 반드시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시는 선발하지 않습니다. 자, 다음은 국제학, 외교 분야에 관련된 특성화학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의 LD학부입니다. 화면 보시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한국외대 LD학부는요, 2014년 최근에 만들어졌죠. 국내 최고의 외국어 교육, 외고 통상이 강한 학교입니다. 글로벌 교육과 외교분의 강력한 동문 파워를 가지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언어 전공, 인문 전공 기초를 공부하고요. 융합 전공, 실무 전공, 그리고 국가고시 시험에 대비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졸업 후 진로를 보면요. 외교관, 국제기구 전문가, 통역사, 번역사, 변호사, 교수, 전문기자 등, 그리고 아직은 졸업생이 없죠. 취업률은 2년 후에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장학금 및 혜택입니다. 전년도 기준으로요. 수시는 수능 국수형 세계 100분위 합 288 이상 또는 모두 1등급인 학생은 4년 전액 장학금을 줬고요.
합격자 전원 4년 등록금 반액을 지원해주고요. 통번역 대학원을 진학할 때에는 필기 입학 시험을 면제해 준다고 합니다. 정시에는 석사과정 장학금을 제공하고요. 이중 전공 및 파견 학생 우선 배정, 그리고 기숙사 우선 배정, 전용 면학실 제공, 이런 특혜가 있습니다. 자, 뽑는 선발 방법을 보실게요. 수시는요,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5명, 서류 100에 3배수를 선발하고 면접 30%입니다. 인성 면접이기 때문에 서류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면 되고요. 학생부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하네요. 논술 전형입니다. 18명 선발입니다. 논술 70에 교과 30,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4개 영역 중에서 3개 등급합 4, 그리고 한국사 4등급 이내입니다. 정시는요, 나군에서 12명 선발입니다. 경쟁률 3.25대 1. 수능 90에 교과 10입니다. 반영 비율은 국어 30, 수학 25, 영어 30, 탐구 15, 한국사는 3등급까지가 만점이라는 거 기억해 두십니다. 전년도 합격 가능 점수는 표준 점수 합이 527점이라는 거죠. 자,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은 이 국제학, 어학 분야에 대한 특수 분야인데요. 이 특수어과는 어떻게 보면 기업들이 제3세계로 진출할 때 베트남어라든가 아랍어, 몽골어 이런 특수어과에 관련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취업률도 굉장히 높아요. 화면을 한번 보실까요? 아랍어, 베트남어, 몽골어의 취업률을 보시면 일반 공과대학 취업률보다도 베트남어 취업률이 훨씬 더 높죠. 93.8%나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3세계어의 특수한 어를 선택하시는 것도 취업에 큰 도움이 된다. 물론 자신의 적성과 관련이 되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 한국외대의 2014학년도 특수학과 취업 현황표도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런 학과들이 있구나라는 거 아실 수 있고요. 선발 인원과 합격 가능 점수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취업 현황표가 간단하게 예시로 되어 있는데요. 보통 베트남어과를 선택한 학생들은요, 롯데백화점이나 현대홈쇼핑, 그리고 KTNG, 삼성물산, 한세실업 등에 취직이 되고요. 그 외에 나머지 이 특수어도 보면 대기업에도 많이 취업이 되고 있으니까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물류통상 분야입니다. 인하대 아태물류학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태물류학부입니다. 인하대학교 화면 보실게요. 2004년에 만들어진 곳인데요. 특징으로는 공학물류 경영관 학제간 퓨전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은 역시 물류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현장 학습, 외국어에 관련된 공부를 하게 되고요. 졸업 후 진로 및 취업을 보면 유통업체, 물류업체, 항공사, 해운사, 컨설팅 등 기업체, 정부기관에 취업이 되고요. 취업률이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96.7%네요. 장학금 보시면 논술 우수자는 수능 2개 100분위 평균 95% 이상이면서 전형 총점 최우수 학생 13명에게 4년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나머지도 살펴보시고요. 선발 기준을 보시면 수시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7명 뽑습니다. 교과 100으로 3배수를 뽑은 다음에 면접을 치릅니다. 면접은 인적성 면접 기준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합격 가능 성적은 1.4등급 정도라는 거. 그리고 아태물류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22명을 선발합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3.72대 1이었습니다. 서류 100이고요. 마찬가지로 면접을 치르는 전형입니다. 다음은 논술 전형입니다. 26명을 선발하고요. 39.62대 1입니다. 논술 70에 교과 30이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4개 영역 중에서 2개 등급 합이 5, 그리고 한국사는 필수 응시다라는 것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시에서는 나군에서 선발합니다. 14명입니다. 전년도 4.67대 1, 수능 100이고요. 국어 25, 수학 30, 영어 30, 사탐 15의 반영 비율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사는 4등급까지 만점을 처리한다는 거. 따라서 인하대 아태물류는요,
인문, 자연 나눠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도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컨텐츠 광고 미디어 분야입니다. 자, 한양대 에리카의 광고 홍보 학과입니다. 화면 보실게요. 1989년에 만들었고요. 광고 전공과 홍보 전공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다는 거, 따라서 교육과정도 광고, 홍보, 커뮤니케이션, 마케팅에 관련된 분야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졸업 이후의 진로 과정을 보시면 광고회사라든가 홍보 대행사 쪽으로 취업이 가능하겠죠. 광고 전공은 96% 취업, 홍보 전공은 92.3% 취업입니다. 장학 혜택은 정원 내 최초 합격자 전원 4년 반액 장학금을 지원하고요.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13명 선발합니다. 최저 기준 있으니까 확인하시고요. 1.6급 평균 등급 정도를 맞으셔야 합격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16명 선발합니다. 종합평가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논술 전형으로도 20명 선발하고요. 수능 최저 학력 기준 4개 중에 2개 등급합 6, 한국사는 응시 여부만 확인한다는 거. 그리고 정시 기준으로는 가군에서 19명 선발합니다. 4.93 대 1 수능 100이고요. 국어 30, 수학 30, 영어 30, 탐구 10, 한국사는 필수 응시고 합격 가능한 평균 100분위는 89.1이니까요. 맞춰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관광 호텔 분야에 대해서도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학생들 있죠. 우송대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라는 학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실게요. 2015년에 개설했습니다. 작년에 개설했죠. 국제적인 수준의 호텔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요. 원어민 교수님의 100% 영어 수업입니다. 따라서 영어를 잘 못하는 학생은 사실상 합격을 하더라도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졸업 후 취업을 보시면요. 호텔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식음료 및 레스토랑 매니지먼트, 컨벤션 미팅 및 이벤트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관광 마케팅 매니지먼트 등이고요. 작년에 만들었기 때문에 졸업 취업률은 없겠죠. 장학 및 혜택입니다. 수시 정시 전체 학생 중에서 50% 장학금 지급하고요. 영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 방학 중에 전원 해외 연수를 시켜준다고 하네요. 입학생 전원 국제 기숙사 생활을 합니다. 자, 수시 선발 전형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28명 선발합니다. 학생부 80에 면접 20이고요. 최저 기준은 없습니다. 전년도 등록자 기준으로 2015학년도 내신 합격 가능 평균 등급은 3.5등급이었습니다. 면접을 보시면 인성에 대한 부분과 지원 학과에 대한 이해도와 문제 해결 능력을 묻는 전문성에 대해서 2대1의 비중으로 개별 면접을 평가한다고 하니까 이 호텔, 글로벌 호텔 매니지먼트 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공부를 하고 면접을 가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잠재 능력 우수자 전형입니다. 4명 선발이고요. 서류 100으로 1단계 5배 선발하고요. 면접 50%가 반영됩니다. 면접 방법은 자기 교육 목표, 도전의식, 열정, 리더십 등을 평가한다고 합니다. 정시는 나군에서 7명 선발합니다. 수능 70에 학생부 30, 반영 비율은 국수영 중에서 3개, 그리고 한국사는 응시 여부만 확인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3개 100분위 합이 226 정도면 충분히 합격 가능하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자, 지금까지 인문계에 있어서의 다양한 분야의 특성화학과에 대해서 그 특징과 혜택 그리고 선발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강의 마무리하기 전에 지금까지 강의했던 내용 다시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 1부, 2부를 통해서 취업 환경에 대한 변화 그리고 인문계열의 특성화학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간적인 제한이 있어서 더 많고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못한 거 좀 아쉽네요.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셔서 좀 다양한 정보들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특성화학과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혹시라도 오해를 하실까 봐 말씀드릴게요. 우리 학생들 중에는 이 특성화학과 또는 뭐 10년 후에 전망 있는 직업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 또 확고한 신념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도 분명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 학생들이 꿈을 바꾸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친구들은 비록 외롭고 힘들더라도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꿋꿋하게 밀고 나가시면 되고요. 아직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어떤 과를 가야 될지, 뭘 공부해야 될지 아직 잘 공부하지 않았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이 결정하는 데 좀 도움되시라고 오늘 강의를 준비했으니까 그렇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나의 진로에 맞는 학과 선택 잘 하시고요.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